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이고요. 5시 13분이네요, 벌써. 네. 이번 주에는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모두 날렸습니다. 비를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이게 하루 맞았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요즘 장마철이었으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가방에 그냥 꽂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충전하는 잭 있는 그 부위가 위로 가도록 제가 생각 없이 꽂아가지고 그쪽으로 서서히 빗물이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를 해도 안 되고, 휴대폰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를 해도 켜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화면이 켜져야 그러니까 핸드폰이 켜져야 그 영상이며 데이터 그런 것들을 옮길 수가 있는데 아예 켜지지조차 않으니까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 필요하고 해야 하면 사설 업체를 찾아가라고 하시는데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네, 영상들을 포기하고 브이로그는 한 주 쉬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산 촬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아쉽지만 또 덕분에 한 주 휴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 미련을 가진다고 해서 될 건 아니니까 이왕 생각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월 4주차 변동지출 정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구도가 조금 예전이랑 또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봤더니 조금 더 기존 제가 이제 그것도 11월에 바꿨던 핸드폰이긴 했는데 새 거를 샀다기보다는 이제 당근마켓에서 중고폰을 사서 사용하던 거라서, 네. 그때는 구도가 조금 좁았는데, 이번에 산 거는 조금 넓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당근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핸드폰은 거의 새 거 같은 핸드폰으로 조금 돈을 더 지불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4주차는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용한 금액이고요. 7월 19일 날 이제 우유 없어가지고 우유를 너무 자주 사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8팩을 사왔고요. 노브랜드 가가지고 팔라고에서 구매한 이마티콘으로 14,576원 주고 이제 구매를 해왔고 20일 날은 제가 브이로그에 다 이 영상도 찍었단 말이죠. 아쉽지만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20일 날 남편이 이제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식비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금으로 모을 수는 없고 약간 포인트 같은 걸로 지급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점심 대신이니까 이제 밥값 대신 쓸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스시집에 가가지고 네, 초밥이죠. 초밥을 구매를 했는데 4,800원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거는 식비에서 네, 지출을 했고 용돈 했다가 또 퇴짜를 맞았답니다. 그리고 21일 날, 네, 한돈 다짐육.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저는 아침에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고, 아이들은 집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8시 30분쯤 나가는데, 그때 다 일어나서 밥을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요즘 밀프렙처럼 5주차 브이로그에는 영상을 담을 건데, 한 그릇 음식으로 해놓고 제가 출발을 하면 아이들이 그때 이제 각자 일어나서 자기 거를 먹고 설거지통에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리 레시피를 따뜻한 여사님 거를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돈 다짐육이 필요해가지고 1kg 한 팩 구매를 했고 7,805원. 요거는 아마 쿠팡 캐시 들어온 거 그거 빼고 이제 결제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2일 날도 또 이제 아침에 또 음식을 해놓고 나가야 되니까 한돈 다짐육 샀고요. 가지소 샀고 팽이버섯도 샀고 요즘 이제 비가 계속 오고 해가지고 시장을 갈 수가 없었어요. 못 가갖고 네.
다 이제 새벽 배송시켰고요. 23,080원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비 지출은 따로 이제 대형마트에서 산 거 뺀 식비 지출은 이렇게 사용을 했고 6만원 예산에서 52,261원 사용해가지고 아이고 요것도 체크를 안 해왔네요. 체크해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체크를 다시 해서 왔고요. 식비 사용 금액 빼고 예산 잔액은 9,739원 되겠습니다. 건강비도 지출이 좀 많았어요. 19일날 1호가 열이 나가지고 며칠 한 3일 열이 나서 학교도 하루 못 가고 그 다음날 갔다가 조퇴해서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지고 일요일날 19일날 소아과를 간 김에 이제 저도 그 전날부터 이제 두통이 있어가지고 소아과를 간 김에 저도 진료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뭐 목도 괜찮고 코도 괜찮고 두통만 있어서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좀 피곤하시냐 그래서 원래 항상 좀 그런 편이다 했더니 너무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자면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 이렇게 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자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뭐 제가 생활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먹으면서 네 버텼더니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아프지 않습니다. 13,755원 지출했고 요거는 지역 카페 사용해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1호 진료 보러 가가지고 ADHD 진료 보러 가서 진료비 15,700원을 지출을 했고 약값은 18,200원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지역 카페 캐시백 들어온 거 그걸로 결제를 해가지고 지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비 예산은 3만원인데 사용금액 29,455원 사용해가지고 잔액 545원 남겨왔고요. 생활용품은 다른 거 쓴 건 없고요. 제 스마트폰을 구매를 25만원을 주고 샀어요. 당근에서 새 것 같은 중고를 남편이 이제 사갖고 왔는데 그래서 생활용품 지금 현재 목적저축에서 지출을 하려고 봤더니 목적저축이 한 10만원 밖에 그렇게 열심히 많이 모였어요 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목돈이 나갈 줄 모르고 많다고 생각했는데 1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도 마이너스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변동지출 예산, 생활용품 예산에서도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이제 변동지출 예산에서도 지출을 할 거고요. 2만원 스마트폰 사용 요금으로 구매 요금으로 이제 금액으로 다 빠져나갔고 그래서 잔액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에는 이제 이번에 방학이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꽉꽉 채워서 다 쓰고 마이너스가 됐는데 일단 20일날 이제 1호가 투움바 파스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투움바 파스타 11,780원 주고 트레이더스에서 사왔고 23일날은 그 속초식 명태해냉면 할인하고 있길래 사왔고요. 이거는 오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자탕 그 팩에 들어있는 거 그거 구매를 했고 그리고 즉석 떡볶이 저번에 먹었던 건데 또 이번에 23일날 갔더니 또 할인을 하고 있길래 샀고 달걀도 없어서 69 구매를 해서 53,920원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24일날 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간식을 먹이게 되잖아요. 간식을 챙겨주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빵 또는 막 이렇게 과자 같은 걸로 간식으로 이제 종종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스를 이렇게 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그 값이면 그냥 건강한 식품을 과일 같은 거를 간식으로 주는 게 맞겠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뭐 토마토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조금 더 오버가 되더라도 건강한 그 간식을 주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외랑 방울토마토를 23,460원에 결제를 해서 왔고요. 뭐 부족하면은 방학 목적저축을 제가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빼서 쓰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방학
가게만이라도 너무 이렇게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제 84,000원이 대형마트 예산이었어요. 6만원에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예비비에서 뽑은 그 대형마트 예산이 24,000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84,000원이 이번 4주차에 대형마트 예산이었는데, 부족해가지고 18,300원을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이제 부족한 마이너스 5,160원은 그 전에 2월 시켰던 금액에서 빼주었고, 그래서 총 대형마트 사용 금액은 89,16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이제 영상을 제가 어제 업로드를 시켰기 때문에 기억이 다들 이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짱구저축으로 15,000원 저축했고요. 방학 목적저축 이제 다시 이제 겨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름 방학 목적저축은 제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겨울 방학 목적저축으로 22,000원을 뽑아줘가지고 총 그 선저축으로만 37,000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뜨악했었죠. 그래서 이제 46,000원의 예비비 예산에서 37,000원을 빼주고 나니까 9,000원이었어요. 근데 정신을 확실히 선저축을 하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지출을 의외로 안 하게 됩니다. 그 예비비나 뭐나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자꾸 더 쓸궁리를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저축으로 이제 지출을 더 방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잔액 9,000원 그대로 남겨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합계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은 24만원이지만 선저축을 37,000원이나 해줬기 때문에 일주일 예산 이제 현실적인 예산은 20만 3천원이었고요. 사용 금액은 요거 그 대형마트 2월 된 금액 5,160원 빼주고 그 84,000원만 그냥 사용 금액으로 잡아가지고 18만 3,716원을 지출을 했고 84,000원 꽉꽉 채워서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잔액은 56,284원 남겨왔는데, 선저축 한 거 47,000원 빼고 나니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9,284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7월 4주차까지 합계 금액 살펴보면요. 예산은 120만원으로 살고 있고, 사용 금액은 55만 5,677원. 55만 5,677원 변동지출 한 달, 이제 4주 동안 사용한 변동지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64만 4,323원 되겠습니다. 부수입 금액 살펴볼게요. 부수입은 이번 달에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넉넉한 부수입을 챙겨왔고요. 보험 환급금이 13,170원. 2호 교정진료 받던 거 이제 거기서 몇 달치를 제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환급금이 크지가 않아서 한 3개월치를 받았는데 13,170원이 들어왔고요. 주식 배당금이 들어와서 2,369원 챙겨왔고, 유튜브 수익금으로 33만 5,376원. 지난달에도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광고료가 조금 많이 잡히면서 한 달 만에 33만 5,376원의 수익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만 좀 많이 잡혔던 것 같고, 이번 7월 달에는 또 그만큼 많이 잡히진 않고 다시 원래대로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감사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발레저축에 제가 40%를 원래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발레저축 남은 저축 잔액이 4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42,000원 다 해가지고 발레저축 폭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29만 3,376원은 부수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저의 저축 바인더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입 총 금액은, 저축할 수 있는 총 금액은 30만 8,915원이고요. 반올림 해가지고 30만 9천원 챙겨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액을 확인을 해볼게요. 바인더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진 않지만 저축에 보태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부터 확인해볼게요. 1,200원이고요. 큰일 날 뻔했네. 식비 잔액은 9,000원.
건강비 없고요. 생활용품 없고요. 지금 대형마트 저축은 15만 4,900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000원 안 써가지고 그대로 9,000원 남겼어요. 플러스 9,000원 하면은 19,200원이고요. 동전 정리해가지고 올게요. 네, 500원 두 개는 1,000원짜리로 교환을 해주고요. 요 200원은 나몰뱀이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그 동전통을 제가 지금 안 챙겨와가지고 일단 요거는 그냥 옆에 살짝 빼두고 할게요. 그러면 요 19,000원에다가 부수입이 지금 제가 30만 9,000원 플러스 5만원 그 다음에 9,000원 플러스 네, 만원짜리 25만원 챙겨왔고요. 총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32만 8,000원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저축하고 있는 발레 저축이 드디어 오늘 42,000원을 넣으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계산기를 다시 꺼냈고요. 9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9 이게 좀 9는 32,000원. 요 칸에 32,000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32,000원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 칸도 마감이 되었고요. 칠할게요. 요 챕터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0,000원 남았거든요. 10,000원 채워서 이렇게 해주면 모든 저축이 발레 저축이 폭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이따가 예산 다 짜고 나서 폭발을 하고 여러분들께 드디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발레 저축 끝!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저축. 여름 저축도 이제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챕터고, 지금 541K 하면은 10,000원이거든요. 제가 요거는 한꺼번에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여름이 많이 남은 관계로. 안 나와요. 큰일 났네. 541K 해주면은 빼기 10,000원 해주고 여기에 10,000원을 넣어줄게요. 조금 여유있게 진행을 하려고 막 아직 한참 덥고 그런데 가을로 넘어가면 좀 이상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집에 있어가지고 남편도 있고 온 가족이 다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여름 저축 끝! 다음은 지브리 저축이고요. 지브리 저축 조금 목돈이 보이는데 요 27, 20 해서 5만원 챙겨서 넣어줄게요. 여기 이제 게시라서 5만원권 이렇게 넣어주고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만원 이 색깔을 많이 썼는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3칸 채웠고 이렇게 지브리 저축 끝! 다음 3남매 저축 넣어줄게요. 3남매 저축 오늘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줄 채워가지고 25,000원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3명이니까 75,000원 채워줄게요. 5,000원짜리를 빼고요. 3만원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남매라서 저축을 3명에게 똑같이 넣어주고 나니까 잔액이 훅 줄어버렸어요. 그래도 미래를 위한 저축이니까 열심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호부터는 배속으로 저축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3남매 저축도 완성했습니다. 3남매 저축 끝! 다음에 네, 목적 저축 해줄게요. 지금 19만 3천원 남았고요. 일단 에너지부터 채워줄게요. 에너지는 지금 여기 8,000원이 있으니까 2만원을 넣어서 12,000원을 저축을 해줄게요. 이렇게 3줄 채워서 12,000원 기록을 해주었고요. 6월달 관리비 고지서 다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거든요. 6월달까지는 7월 관리비인데 6월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세는 뭐 기간이 아파트마다 다 다르긴 하던데 지역마다 저희는 6월분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5월분인지 6월분인지 아무튼 6월분 관리비가 7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6만 7천원 정도 나와가지고 다행히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해서 에너지 목적저축에서는 이번 달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지금 계속 24시간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 관리비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목적저축은 오늘 3만원 저축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유 있을 때 넉넉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네, 3만원 한 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만원 넣어줄게요. 건강은 제가 보험을 적게 거의 안 드는 대신에 모아주고 있는 돈이라서 계속 차곡차곡 열심히 매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네, 월 말과 월 초에 나갈 보험료나 네,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10,000원 채워주겠습니다. 저축이라는 게 결국엔 그 한 번의 목돈을 위해서 조금씩 계속 해주는 거라서 네, 꾸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채웠고 생일도 저희는 1년 내내 찌끔찌끔 계속 네, 5번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10,000원 채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생일도 10,000원을 채웠고 문제는 그 생활용품 목적저축입니다. 문제는 생활용품 목적저축이고 지금 현재 25만원을 지출을 하면서 23만원이죠. 목적저축에서는 마이너스 12만 5,740원이 됐고요. 일단은 여기에 3만원을 네, 저축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갚아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색깔을 칠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숫자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네 12만 5천원에서 이제 9만 5천 마이너스 9만 5천원으로 기록을 해줬고 이따가 네, 여기 그 남는 금액 있으면 여기에 좀 더 마이너스를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핸드폰이 고장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돼서 진짜 지난주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에휴. 그 다음에 어린이날, 내년 5월을 위한 어린이날인데 이제 저희 집은 중학생 되면 이제 어린이는 아니야 라고 말은 했는데 그래도 또 맛있는 거를 먹거나 케이크로 초라도 하나 부르고 또 초등학생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히 모아주고 있고요. 어린이날에 오늘 특별히 잔액이 있으니까 10,000원 넣어줄게요. 이런 날 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칸 채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어가지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미용비에다가 다음 주에는 다음 주 금액이 넉넉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부수입이 들어오고 나서 네, 또 다음 주는 부수입이 뭔가 들어올 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네, 미용비에다가 대왕 클립으로 표시를 해주고 네, 이번에는 이제 1K씩 표시해주는 금액이고요. 의료비, 부부 데이트 비용 다 넘어가고 크리스마스. 아니 이거 이제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비용 쓰고 나서 이제 뭐 천천히 저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웬걸 벌써 7월이 끝나가고 이제 곧 8월이면 12월도 금방 오는 거 아니야? 네, 여기는 한 줄 5,000원 채워줄게요. 그렇다고 막 10,000원까지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5칸 한 줄 채워볼게요. 5,000원이 있으니까 빼주고 10,000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6,000원 지금 현재 남은 상태에서 이것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다음 주에는 의류비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목적 저축도 끝! 그럼 이제 여행 저축에 채워줘야 되는데 여행 저축도 네, 맞아요. 지난주 정산제 하면서 2,000원 하나랑 요 챕터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2,000원을 채워줄게요. 1,000원짜리 오늘 많네요. 2,000원을 채워서 요 챕터도 네, 요 작은 클립으로 마감을 해주고요. 요거 다 하면 27K, 27,000원이거든요. 27,000원 넣어서 얘도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빼줬죠? 빼기 그럼 29,000원 주면 57,000원이 남네요. 이렇게 해서 네, 여행 저축 또 모두 채웠습니다. 오늘 폭발을 해야 될 게 2개나 있는데 다 할 수 있을까?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주에 폭발을 하던지 하는 걸로 하고 여행 저축도 이렇게 해서 한 바인더 하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57,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57,000원을 갚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치 못하게 또 이렇게 이렇게 저축을 네,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도 갚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지금 57,000원 빼기 95740 해주면 38,740원의 마이너스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8,740원을 갚아주면 휴대폰 때문에 생긴 마이너스는 끝이 나고요. 이 57,000원이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38,740원 4만. 근데요, 저축,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나 또 뭘 안 넣어줬나? 제가 아까 여기 3만원도 안 넣어줬고, 바보네.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 6,
7, 8, 9, 5만원. 바보네. 1, 2, 3, 4. 네,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57,000원이고요. 거기다 아까 3만원까지 해서 총 87,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8,740원 다음 주에 갚아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저축 타임 끝! 이제 예산을 짜보겠습니다. 예산은 24만원이고요. 세어왔으니까 그대로 해볼게요. 바인더 식비부터 채워주겠습니다. 식비는 6만원. 네. 제가 이렇게 식비 뭐 시장에서 쓰는 거, 배송, 이제 온라인으로 쓰는 거 그런 거 해서 6만원이고요. 또, 아이고, 요즘 요 계산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얘도 좀 오래되고 한 3년째 쓰다 보니까. 그리고 건강비는 3만원. 대형마트에서 또 제가 6만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6일 식비는 12만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용품도 3만원. 네, 3만원 해줄게요. 3만원. 예비비가 부족하더라도 빨리 마이너스를 갚고 싶으니까 3만원. 요거는 다 아마 그 목적저축 마이너스 된 거에 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좀 해볼게요. 다 갚아줄지, 아니면 일부만 갚을지, 아니면 안 갚고 지나갈지. 이렇게 해서 3만원 해주고, 슈퍼마켓 대형마트에 6만원 넣어주고요. 잔액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비비를 채워줘야 되는데, 저희 요 6만원 예비비에서 지금 저축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대형마트 예산을 먼저 뽑아볼게요. 아, 이제는 진짜 제발 오늘은 제브라이카야. 목돈 좀 나오지 마라. 저번에 24,000원 타격이 컸다 내가. 19,000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2만원대는 아니니까. 빼기 네 19,000원 해주고, 어머 41,000원 웬일이야. 이렇게 해서 1,000원 있을까요? 1,000원 빼고 2만원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5주차의 대형마트 예산은 79,000원이 되겠습니다. 79,000원. 부족하면 네, 방학 목적저축도 있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짱구저축 오늘은 저번에 15,000원이었는데 저번주에 4,000원. 근데 원래 제가 5,000원 미만이면 다음 거랑 같이 붙여가지고 계산 이제 하면 16,000원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못 먹어도 고다. 16,000원. 제가 원래 2,000원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해줄까 잠시 유혹에 흔들렸는데 어쨌든 순서대로 하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16,000원 해줄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뭐. 이렇게 해서 4,000원이 있을까요? 없다. 없어. 그러면 5,000원을 빼고요. 1,000원을 넣어주고 2만원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6,000원 저축 해주었고요. 짱구 저축도 16,000원 해주었습니다. 25,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겨울방학을 위한 저축. 귀여운 아기 고양이에요. 외모가 귀여운 만큼 귀여운 금액이 나올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3만원 이런 거 아니야? 만원. 그나마 진짜
다행입니다. 빼기 10,000원 해주면 이번 5주차 예비비는 15,000원이고요. 네, 10,000원을 챙겨서 넣어줄게요. 겨울방학은 또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 거의 2배잖아요. 다음 주는 버블티? 네, 그림으로 된 버블티를 다음 주에는 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방학 목적 저축까지 끝이 났고 5주차 예비비는 10,000원 어디 갔지? 15,000원 맞지? 바보.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15,000원으로 잘 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방학 목적 저축 421,000원은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해가지고 파킹 통장에 일단 넣어서 이자 조금이라도 챙겨보려고 넣어놓은 상태고요. 아직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유용하게 쓸 거고 이제 시골에 친정에 가게 되면 요 금액 보태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개가 이번 주에 폭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요거는 다음 주에 폭파를 하더라도 이 발레저축은 폭파를 해야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선물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폭파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떼면 다시 또 새 것처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짠토끼님 영상 보다가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음 유튜브 수익금이 들어오면 다시 또 40%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저축 폭파 하나를 했고요. 요거는 유튜브 수익금으로 한 저축이라서 더 뜻깊은 그런 저축이 되겠습니다. 와, 30만원이에요. 30만원. 우리 구독자님들께 30만원 꽉꽉 채워서 최대한 선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은 저희 마이너스 신용 대출을 위한 저축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되지 않도록 잘 계산해서 구매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물 구매가 끝이 나면 그때 정산 영상 촬영할 때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몇 분한테 드릴 수 있을까요, 선물을? 저희 가족이 5명이니까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7월 4주차 변동지출 정산과 7월 5주차를 위한 예산 짜기 그리고 발레저축 폭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유튜브 수익금으로만 완성한 저축이기 때문에 더 뜻깊은 그런 저축 폭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또 예상치 못한 휴대폰 사망 선고로 브이로그를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평범한 일상과 절약 브이로그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5주차에도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계획한 예산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빨리 이렇게 발레저축 폭발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우리는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